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 계속 작업 진행 중입니다. 뒤쪽 천장 수납칸 아래 받침 실측 중이고요. 어떤 사유에서인지 프레임에 붙은 셰시 좌우 동일하지 않습니다. 돌출 부분으로 좌우가 다르기에 측정을 잘해야 합니다. 수납칸 아래 받침 부분 재단을 위해 계속해서 측정 중입니다. 추후 안쪽 셰시 부분은 부직포로 마감 예정이고요. 돌출 부분에 따라 크게는 5mm 이상 다릅니다. 우선 긴 면을 기준으로 재단도면 그려놓습니다. 하중을 생각해야 하기에 중앙 두세 곳에 추가로 해서 적절한 위치에 꺽쇠를 이용해 셰시에 고정시켜야겠습니다. 꺽쇠는 변형이 가능한 게 용이합니다. 나무판 연결할 때는 90도가 필요하지만 이외에 차량의 고정 부분에 10도, 20도가량 각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합니다. 이 큰 판을 자를 때는 잠깐 망설이게 되죠. 괜히 자르기 아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세로 결대로 자를 땐 모자라도 문제이지만 너무 과하게 잘라내 나중에 사용하기 애매한 자투리가 발생하거든요. 저의 경우 선 긋기 때 수번의 확인을 통해 충분히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많은 자들이 있지만 이 스탠리 직각자 요긴합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죠. 파란색 엠파이어, 다른 직각자도 갖고 있지만 모두 미사용이고 이것만 사용 중입니다. 저처럼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이 직각자 하나면 될 것 같습니다. 철자의 경우 150, 600, 1200mm를 갖고 있지만 1200mm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300mm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목재는 결대로 자르기 까다로울 겁니다. 작년 처음에 손으로 써는 대건 목공톱으로 시작했죠. 그 톱으로 구조 변경 작업까지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충분한 고민 끝에 이 직수를 구매했습니다. 이 직소가 작년 이맘쯤 자작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전동공구죠. 경기만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공구 비용 많이 아낄 겁니다. 이 직각자 대략 5천 몇백 원 줬을 겁니다. 훌륭하죠? 없어서는 안 될 전동공구는 직수와 드릴이죠. 다른 건 다 손으로 해도 자르는 것과 뚫는 것은 손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한 번에 맞추려 하지 않고 깎아가며 맞춰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미세 재단 전 어디가 안쪽이고 위쪽인지 표시해둡니다. 물로만 안 되기에 유연음료도 준비해왔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 당연히 없습니다. 곡선면과 돌출 부분을 감안하여 절단 유도선 긋기입니다. 선 긋기 할 때 한 번에 잘라 맞추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김죠. 맞닿는 부분이 당연히 직각이 아니기에 각도를 줘서 절단해야 합니다. 이래서 핸드톱으론 일찍부터 어렵습니다. 딱 맞춰 자르려다 한쪽 면은 몇십 도 기울여야 하는 걸 감안하지 않아 큰 판에서 다시 잘라내서 했던 적도 있었죠. 모든 경험이란 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우측 대략 몇 cm씩만 쳐내면 될 것 같네요. 좌측으로 밀어붙인 후 우측을 좀 잘라내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너무 쳐냈습니다. 잘라낸 부분 일부를 넉넉하게 다시 붙여야겠습니다. 본드로
붙인 후 클램프로 한 10분 꽉 조여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 일반 50 본드가 아닌 록타이트 빨리 굳는 목공 본드를 사용합니다. 물티슈로 닦아야 하는데 휴지로 닦으니 떡지네요. 이 부분은 샌딩질 할 때 더 신경 써야겠네요. 본드 굳는 동안 뚜껑 작업해야겠습니다. 작은 경첩을 달아 위로 열고 닫으려 합니다. 한쪽이 빗각이라 전체가 열리고 닫힐 필요가 없으니 7:3으로 절단 후 3 부분은 고정시킬 겁니다. 네, 이렇게요. 위로 열리는 반경을 감안하면 딱 이 정도 절단하면 될 것 같네요. 이 판은 이미 사퍼질과 바니쉬질까지 했기에 절단에 더 신경 쓰입니다. 아래 큰 판을 안 내려놓고 그 위에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하려니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잡고 있기 불안하네요. 생각 없이 밀다 멀쩡한 큰 판까지 밀 수도 있죠. 네, 뚜껑은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판은 고정시키고 오른쪽 판은 이렇게 열고 닫고요. 이럴 때 긴 철자가 필요합니다. 나사못 위치 잡는 중이고요. 중심이나 비대칭 쪽으로 나사못을 박으면 눈이 계속 거기만 가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건 제 눈에만 보이겠죠? 나사못박을 4곳 이렇게 먼저 네임펜으로 표시합니다. 폭 간격이 맞는지도 확인해주고요. 아시다시피 눈침짝은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2.5mm 드릴비트로 3mm 나사못기를 먼저 내줍니다. 왼손으로 위치가 틀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고요. 이제 카운터 싱크로 나사못 머리 홈을 내줍니다. 카운터 싱크는 8분의 3인치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한 곳을 먼저 고정시켜주고 중심이 잘 맞는 것을 확인 후 다른 곳도 박아줍니다. 검은 나사못 팔이나 수박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고 닫는 뚜껑면은 작은 경첩 2개로 고정시키려 합니다. 고정부와 동일한 순서로 위치 표시하고요. 나사길 및 홈 내주고 고정시키면 됩니다. 뚜껑 위에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동 시 걸릴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의 손잡이는 돌출형이 아닌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손잡이 달면 아마도 냄비 뚜껑 같겠죠? 구멍 손잡이 위치 어디가 더 적당한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시각적 물리적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이 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빨리 감기로 녹화가 되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 고프로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별 기능이 다 있군요. 작은 경첩 나사는 일반 드라이버로 안되기에 조금 큰 시계 드라이버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드라이버 갖고 오길 잘했네요.
열고 닫히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적당한 높이에 잘 설치하였습니다. 빠찌링 설치 중인데 위치 잡는 거 은근 짜증납니다. 역시나 살짝 높은 감이 있어 면밀히 낮추는 중이고요. 붙는 면도 살짝 벗어나 조정 중입니다. 이제 잘 잡아주고 잘 맞네요. 닫힐 때 걸리지 않게 약간의 틈을 사포로 만들어줍니다. 칠하기 전 마무리 샌딩기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덧칠만 하면 수납칸 하나는 완성이네요. 내부 아래쪽은 검정색 부직포로 붙일 생각입니다. 그거야 뭐 일도 아니죠. 이 바니쉬도 거의 다 썼네요. 1리터 2통째인데 한 통 더 구매해야겠습니다. 계산해보니 바니쉬 총 2.5리터 정도 소모되는 것 같네요. 관리상 유성 리스에 대한 유혹 계속됩니다. 뚜껑면 쩍 붙지 않도록 펜치로 아래에 받쳤습니다. 너무 전에 본드로 다시 붙여놨던 뒷판 진행하겠습니다. 이발하고 머리 감은 뒤 튀어나온 머리 다듬기 그거 중입니다. 몇 가닥 더 쳐줍니다. 같은 실수 안 하기 위해 살짝씩 수차례 깎으며 하는 중이고요. 번거로워도 깎고 또 깎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훅 하고 날리면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계속 그 틈만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끝부분만 빗각으로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금니 크라운 씌우고 미세 높이를 맞추는 그런 과정 남았습니다. 맞물리는 부분이 대부분 직각 부분은 거의 없고 빗면과 빗각입니다. 다 됐습니다. 한 곳만 손톱만큼 쳐내면 될 것 같네요. 고작 판때기 하나이지만 장시간의 작업 후 샌딩 들어갑니다. 기분 좋게 쓱쓱 시원하게 문대줍니다. 이면은 첫 칠이지만 머리 위쪽이라 넉넉히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붓질을 길게 해줍니다. 스펀지봇 구매 시 저렴한 중국산은 꼭 피하세요. 좀 사용하다 보면 스펀지와 손잡이가 분리됩니다. 스펀지봇은 국산은 없는 것 같으니 미제로 구매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겁니다. 기억엔 중국산과 미국산 몇백 원 차이일 겁니다. 칠 다 마른 후 이제 고정하려고 합니다.
헐렁하지 않고 약간 타이트하게 잘 맞습니다. 지금 직면한 건 잡아주는 사람 없이 이 판을 어떻게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냐가 문제입니다. 확 처지지 않을 정도만 한쪽을 모기약으로 일단 받치고 반대쪽을 고정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쪽 수평 맞춰 고정시키면 꼬리 쪽 수납한 큰일 하나 끝내는 겁니다. 보시는 방향 아래판 왼쪽과 오른쪽 모두 벽면 두 곳에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 아래판은 뒷판에 바로 연결시킬 겁니다. 나사 살짝 풀러 단차 없애는 중이고요. 두 판 연결을 위한 중심점 잡는 중입니다. 이 뒷판은 차체 상부 4곳에 연결시켰고 그 뒷면에 아랫면을 연결시키는 중입니다. 가장자리라 오버토크로 쪼개지지 않게 조심스레 조여줘야 합니다. 좌우 두 곳 고정시킨 후 단차 살펴보니 딱 맞습니다. 이대로 고정시키면 되겠네요. 임시로 고정시킨 두 곳은 나사머리 홈을 내기 위해 다시 풀고요. 그 홈으로 나사본 모두 박아줍니다. 이런 부분 마무리는 드라이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사 조건이 모두 같지 않기에 손만큼 좋은 감각도 공도는 없죠.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작업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작업 목표는 앞쪽 뒤쪽 수납칸 도어입니다. 뒤쪽 수납칸 도어는 2피스, 2장으로 계획 중이고요. 높이가 각각 조금씩 다르기에 측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측정보다 대략 5mm 정도 더 길게 자릅니다. 멀바 후 결 방향으로 직소 힘줘서 밀면 연기 납니다. 마음이 급해도 결 방향 밀 때는 천천히 밀어야 합니다. 뒤쪽 작업 영상은 어둡게 촬영되어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뒤쪽 칠 마르는 동안 앞쪽 수납칸 작업하려고 합니다. 맹두전구 임시로 고정했는데 엄청 견고하게 고정됐네요. 톱밥은 나중에 본드와 섞어 메꾸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알이 다 아쉬울 수 있죠. 여기는 다리 기둥이 있어 목재를 세워 보관하기 좋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남은 목재는 가져가지 못하고 다 버려야 합니다. 외부에 창고가 있는 집이 아니다 보니 집으론 가져가긴 매우 어렵습니다. 앞쪽 수납칸 아래에 받침입니다. 가로 세로 직소 잘 나가네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용품 대부분이 백패킹 또는 미니멀이기에 꽤나 들어갈 겁니다. 멀바우에 비하면 절단은 한 마리로 거저먹기죠. 네, 얼추 잘 맞습니다. 중심점이 어디이며 하중 지지대를 어디에 잡아야 할지 좀 멀리서 보는 중입니다. 벽면만이 아닌 천장에도 고정시켜야 하기에 충분한 하중 생각하고
연결해줘야 합니다. 무거운 걸 넣진 않겠지만 오프로드 또는 요철 구간에서 차체 충격에 의해 쿵 하고 수납칸 떨어지면 한마디로 안 만드니만 못하겠죠. 보시는 뒷판은 차량 시슈에 각재를 통해 잘 연결되었습니다. 도어와 바닥면은 그 판과 천장 두 곳에 고정시킬 겁니다. 가끔 암산한 계산이 맞나 하며 손으로 계산식을 써보곤 하죠. 큰일입니다. 임시로 연결해본 후 고정을 위해 다시 떼어 칠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쪽도 멀바우로 다시 만들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때안타게 칠해줍니다. 나사못이 제 눈에 확 들어오기에 임시로 가려놓습니다. 저걸 막자고 메꾸는 스티커 구매는 좀 과하죠? 위치, 높이 등 확인 후 아래판 고정시키겠습니다. 소네모 계열은 약하기에 드릴, 나사못질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힘이 조금이나마 과하게 들어가면 쫙 하고 금이 가거나 나사머리가 쉽게 파고 들어갑니다. 자세가 잘 안 나오네요. 뒤쪽 수납칸 도어는 1m 피아노 경첩을 사용하겠습니다. 피아노 경첩 금색으로 하고 싶었지만 1년 새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위치를 잡기 위해 먼저 한쪽만 고정시킵니다. 좌우 및 높이 확인 후 반대편도 한 개만 고정시킵니다. 이후 가운데도 나사못 하나 고정 후 하중지지 위치를 선정 중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불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뒤쪽 수납칸 도어는 한 면은 고정이고 다른 한 면은 당겨 내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직각형 부분은 열고 닫히는 경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위는 아치형 고정이고요. 곧 보시면 알 겁니다. 메꾸미용 톱밥 그때그때마다 챙겨둡니다. 모서리 뭉개 날리기 위해 사포 60방짜리로 교체합니다. 이 전동선 분기도 잔진동에 오래 하다 보면 팔뚝 저립니다. 그래도 종이 사포 3조각으로 잘라서 손으로 밀고 당기며 하던 거 생각하면 말할 가치도 없죠. 전동 공구 하나 구매가 어렵지 다음 건 쉽더라고요. 하지만 배터리는 건조되는 동안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이트하게 맞추기 위한 단차 확인 중입니다. 잘 맞아 위쪽 부분을 천장에 고정시키기 위한 선을 그립니다. 아치형으로 천장면에 연결된 수납칸 문 위쪽 고정면입니다. 뒤쪽 수납칸 판은 칠 마르는 동안 앞쪽 칸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쪽은 뒤쪽과 다르게 한 장으로 도어면 처리 예정이고요. 높이에 이어 폭 측정합니다. 저렇게 전기선 쭉 늘어뜨리고 작업하다 걸려 끊어먹죠. 빌프? 핀란드에서도 목재를 수입하네요. 직사각형으로 먼저 잘라냅니다. 불규칙한 곡선 자르기 역시나 어렵습니다. 맞춰보고 더 잘라내야 하는 부분 쳐내려고 합니다. 1m가량의 곡선은 어떻게 해야 잘 자를 수 있을까요? 컴퍼스처럼 선을 그어가며 곡선의 각도를 감안해 중심점을 많이 멀게 잡은 후 원을 그리듯 그려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손으로 긋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고
닫으려 합니다. 몰바우에 비해 상당히 가볍고 가공도 쉽습니다. 왜 많이들 바닥면은 자작나무 화판을 사용하고 천장 및 내벽은 소나무로 하는지 알겠습니다. 목재 가격도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바느시 깡통 이제 바닥 보이네요. 고깔 구매 시 6개 구매하세요. 바느시 한 통 더 주문했으니 딱 여기까지만 칠하면 되겠네요. 소나무에 바느시 칠은 티가 안 납니다. 뭐 묻는 손으로 만진 일 없지만 그래도 때가 쉽게 타기에 칠해주는 겁니다. 바느시 오늘 일정에 딱 맞춰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